그다음에 기초 수업이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기초 문법은 이제 정규 문법이 수요일 날 있죠? 그래서 그 정규 문법 들으시기 힘드신 분들이 기초 수업을 들으시는 거고요. 오늘 수업을 들어보시고, 기초가 나한테 맞는 것 같다 그러면 기초를 듣고 기본 문법을 들으시면 되고요. 나는 기초는 안 들어도 되겠다 라고 하신 분은 바로 정규 수업으로 올라가셔서 수업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나눠드린 못 받으신 분은 차차 받으시면 되고요. 이거는 수업하고 관계없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이게 없어도 뭐 상관없고 뒤에서 이제 복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으니까 받아가시면 되고요. 교재가 혹시 지금 없으신 분, 교재가 없으신 분은 만약 그 기초 수업을 계속 들으실 거라면 교재를 사셔야 될 것 같고요. 그게 아니면 이제 아마 지금 프린트가 올라오고 있을 거예요. 그걸로 오늘은 참고하시면 되고요.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오리엔테이션을 조금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수요일 정규 수업을 지금 안 들으시고 오늘 처음 오신 거겠죠? 그죠? 수요일 수업을 들으신 분 혹시 계세요? 다 개강이니까 혹시 있으세요? 그러면 수업을 듣고 오신 분들은 판단을 하셔서 내가 기초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오신 분인 것 같고요. 대부분은 아니시기 때문에 시험 출제 경향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경찰 시험은 총 20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자, 20문제 안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 유형이 있는데 우선 문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활영어 파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작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 이제 독해가 있어요. 그런데 이 독해를 제외한 나머지 이 부분은 출제되는 문제의 개수가 좀 적고요. 독해가 나머지 반 정도, 뭐 11문제에서 12문제까지라고 보면 돼요. 그거는 이제 연도에 따라서 또는 회차에 따라서 조금씩 변화가 있어요. 근데 이제 최근 것만 얘기를 한다면 13년과 14년 사이에 걸쳐서는 이제 이 독해 부분이 조금 더 한두 문제 정도 더 나오는 추세이고요. 자, 문법은 여러분이 정규 수업이나 기초 수업에서 개념을 잘 들으시면 해결할 수 있는 뭐 기본적인 내용을 이제 출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수시태를 기본으로 해서 뭐 요거에 대한 개념은 아직 모르시겠지만 이제 수시태라는 거는 이제 동사의 수, 뭐 주어의 수를 일치시키는 것, 그다음에 시제, 그다음에 태, 이게 뭐 수동태냐 능동태냐 이걸 기본적으로 해서 거기다 플러스 마이너스 기본적인 개념 이 크게 어렵지 않은 범위 내에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규 수업하고 기초 수업 충실히 하신다면 무난히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어휘 부분이 이제 여러분들이 항상 공부를 준비하고 그다음에 시험 볼 날짜가 얼마 안 남거나 이제 많이 준비했다고 생각은 했는데 많이 점수를 올리기 힘든 부분이 어휘 부분이에요. 어휘 부분은 여러분들이 모를 수 있는 표현, 그러니까 공무원 이상, 그러니까 경찰 공무원 이상 7급이나 9급에서 나오는 어휘들이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이 충분히 해낼 수 있는 그런 난이도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최근의 경향은 경찰 어휘라고 해서 경찰 관련 용어들이 나오고 있죠.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예요. 베일이라는 거. 베일이 뭘까요? 보석금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보석금이라는 단어를 알아야 풀 수 있는 것, 또는 뭐 커스터디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거는 2번 연속 출제됐던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출은 항상 여러분들이 염두를 해두셔야 되는 게 또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구류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단어들, 그다음에 이제 under the influence라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under the influence. 전혀 봐서는 무슨 표현인지 모르죠. 뭐 이런 것들이 나왔어요. 얘는 음주운전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찰 어휘가
2012년 후반부터 현재까지 쭉 두세 문제 정도. 그래서 어휘가 저는 개인적으로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7급이나 9급의 어려운 단어를 내기보다는 여러분이 경찰이 됨으로써 경찰에서 이용할 수 있는 쓸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이 나오는 게 좋은 방향으로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기출은 항상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또 나올 수 있으니까 뭐 그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생활 영어 부분은 짐작이 가시죠? A-B의 대화를 통해서 흐름이 자연스러운 거. 그러니까 A가 마지막 말을 했을 때 B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근데 이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여러분들이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간혹 모르는 표현. 그러니까 생활 영어의 문제점은 그거예요. 모르는 표현이 나왔을 때 어쩌냐.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것들은 이제 뭐 자료나 여러분들이 제가 뭐 제공하는 자료나 아니면 뭐 정규 수업에서 교수님이 제공하는 자료나 그다음에 이제 저희 학원은 아침 영어 시스템이 있죠. 그래서 정규 수업 하시는 교수님이 아침 영어 시스템을 가지고 여러분을 안내를 할 건데 거기에서 뭐 충족을 시킨다든지 라고 하는 건데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hit the spot이라는 표현이 있는 거죠. 자, A-B 대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마지막 A가 How was your trip to Europe? 유럽이라고 했어요. 너 유럽의 여행 어땠어? 라고 하는데 우리 뭐 좋았으면 it was great, 뭐 it was fantastic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it hit the spot 이라고 얘기를 이게 보기에 나왔단 말이죠. hit the spot. 그러니까 글이 주어지겠죠. 굉장했어. 라고 하는 표현에 알맞은 것은 hit the spot이라는 게 끝내줬다는 뜻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제 이런 것들을 고르는 문제. 이게 이제 생활 영어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유형이에요. 뭐 쉽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 아닌 경우. 뭐 그런 유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작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건 이제 밑에 해석을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작이 바르게 되지 않은 것은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것은 역시 문법을 충실히 한다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영작 부분은. 그리고 늘상 나오는 출제 유형은 아닙니다. 나올 수도 안 나올 수도. 그러나 이제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넣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가 독해예요. 제가 토요일 수업을 진행하는 건 오전에 3시간 기초 문법을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점심 드시고 오후에 제가 독해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이 독해는 기초 수준에 맞춰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정규 그냥 여러분이 경찰 시험을 볼 수 있거나 또는 공무원 준비하시는 분들까지도 할 수 있는 정도의 독해를 진행하기 때문에 아주 내가 영어에 대해서 너무 지금 기초가 부족하고 너무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은 조금은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앉아서 그 시간을 견뎌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늘상 단어 테스트가 있습니다. 그날 배운 거에 대해서 다음 주에 단어를 외우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면 도움이 되는 수업이겠죠. 그래서 독해는 10문제 내지가 시험의 반이에요. 반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 위에 있는 친구들보다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되느냐. 유형은 주제나 요지, 그 다음에 제목과 관련된 요 분야는 한 문제에서 두 문제 또는 많게는 세 문제까지 무조건 나옵니다. 무조건이에요. 이거는 반드시 여러분이 잘 정리를 해두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빈칸 추론이라는 유형이 있습니다. 이런 유형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글의 순서를 묻는 그러니까 우리가 고등학교 생활을 다 거쳐왔기 때문에 거의 수능과 유형이 비슷하거나 수능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3 수능 정도. 그래서 글의 순서, 그 다음에 흐름을 묻는 문제,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일치 문제. 여기에서 개수를 달리해서 많게는 뭐 한두 문제가 더 들어갈 수도 빠질 수도 있고 해서 10문제 정도 또는 11문제 정도까지 출제되는 게